언젠가부터 자식이 온다 하면 가슴이 설레기보단 허리가 먼저 쑤십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떠올리며 장을 보고 뭘 만들어 줄까? 고민하다 보면 이상하게 손가락 관절이 먼저 뻣뻣해집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기쁜 마음보다 피곤할까봐 하는 걱정이 앞서는 나이, 반가움 뒤에 숨은 마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엔요, 자식이 온다 하면 뭐가 됐든 좋았습니다. 밥상 한가득 차려놓고 손주들 웃음소리 들으며 덩달아 마음이 밝아졌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런 감정이 덜합니다. 내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사랑이 식은 걸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체력이 예전만 못해서 그렇습니다. 눈빛도 따뜻하고 손길도 여전히 정이 넘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에너지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이제는요, 자식이 온다고 하면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쯤 갈까? 아, 부끄럽게도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정상입니다. 오히려 아주 지혜로운 어른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책임을 다한 당신이 이제 자기 삶을 조금은 돌봐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자식 사랑, 그것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너무 깊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과 몸이 동시에 잠깐만 쉬자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어느 69세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왔는데 주말에 애들이랑 오겠대. 반가운 동시에 냉장고 비어 있고 허리도 쑤시고 순간 다음에 오라고 할까란 생각이 스쳤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진솔하고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늘 이 마음을 꾹 눌러왔습니다. 왜냐고요? 부모니까.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오는 거 싫으세요? 이런 말들 들으면 또 꾹꾹 눌러 담은 피로도 미소로 가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젠 조금은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기다림도 헌신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무조건 퍼주는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에 지혜로운 사랑으로 바꿔도 되는 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을 습관적 과잉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내가 해주는 것이 당연한 구조가 돼버리는 것이지요. 처음엔 내가 만든 밥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언젠가부터는 그 밥상이 나를 먹는 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한 끼 대접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한마디 인사가 감사가 아니라 기대가 되고 그 기대는 나의 쉼을 빼앗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표현하면 오해받습니다. 우리 오는 거 불편하세요? 엄마가 싫어졌어요? 그게 아니죠. 정말로 그게 아닌데 말을 꺼내는 순간 차가운 부모가 되어버릴까봐 우리는 또 침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사랑에도 선이 있고 부모도 쉬어야 한다는 걸요.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건강한 사랑은 거리를 둘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먼저 돌보아야 할 시간, 여러분의 쉼과 자유를 지킬 권리를 당당히 누릴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속으로 가만히 끄덕이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오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조금씩 배우려고 합니다. 기쁨과 피로가 함께 오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을지를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런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을지 현명한 지혜를 하나하나 나눠 드릴게요. 마음의 짐은 조금 내려놓고 자식이 온다니 반가운 일이지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은 바빠집니다.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며 뭘 해줘야 하나부터 떠오릅니다. 김치찌개에 잡채 하나쯤은 기본이고 손주 간식도 챙겨야 하니 머릿속 계산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엔 그냥 식당 가자고 해볼까? 사실 이제는 집에서 삼시세끼를 정성껏 차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팔목도 무겁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한때는 땀 흘려 만든 상 한 상이 자식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그 정성이 나를 너무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르게 합니다. 한 끼 외식 혹은 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밀키트라는 게 처음엔 낯설었지만 해보니 괜찮더군요. 딱 필요한 양만 들어있고 맛도 그럭저럭 괜찮고 무엇보다 설거지가 적어서 참 좋습니다. 자식이 온다고 해서 꼭 모든 걸 내가 차려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같이 먹고 같이 웃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조금 늦게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정이 들었다 해도 사위나 며느리는 여전히 손님입니다. 그 사람이 미운 건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편한 것도 아닙니다. 반가운 손님이긴 하지만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존재. 그게 사위와 며느리라는 사람들입니다. 60대 여성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사위나 며느리가 온다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냉장고 정리는 제대로 했는지, 말은 어떻게 해야 불편하지 않을지. 그러다 보면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몸보다 마음이 먼저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미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보면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다만 그 고마움이 자주 반복되면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배우는 중입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반가울 만큼만 오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해져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요. 자고 가라는 말이 가벼운 말 같아도 사위나 며느리 입장에선 그리 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장실 쓰는 것도 신경 쓰이고 잠자리도 낯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말을 꺼냅니다. 잠은 집에서 자라. 대신 저녁 같이 먹자. 이렇게요.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 서로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혜가 됩니다. 또 하나, 음식도 함께 준비하자고 말합니다. 누가 오든 먹는 건 함께 준비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부담이 적습니다. 이런 말도 해보았습니다. 니들 먹고 싶은 거 하나만 사와. 엄마가 반찬만 곁들리. 이렇게 하면 기분도 덜 상하고 나는 훨씬 덜 지칩니다. 무조건 다 맞춰주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서로 챙기며 사는 것이 더 좋은 부모-자식 관계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손주 이야기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얼굴에 웃음이 저절로 번지지요. 딱히 뭘 하지 않아도 예쁘고 콩나물 봉지를 뒤집어도 귀엽습니다. 뛰어다니다 넘어진다 해도 안 다쳤으면 됐지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자식 키울 땐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아침이면 도시락 싸고 저녁이면 빨래 돌리고 그 시절에는 사랑이 있어도 표현할 여유가 없었지요. 지금은 그 사랑을 좀 더 느리게, 좀 더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손주는 내게 책임이 없는 존재라서 더 사랑스럽습니다. 밥 먹였나, 공부는 잘하나, 그런 걱정 없이 그저 잘 놀고 웃어주기만 해도 고맙고 예쁩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들은 내가 키워야 하는 자식이 아니라
그저 사랑만 주면 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스런 손주들이 다녀가고 나면 집안은 전쟁터처럼 어질러지고 몸은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하다는 겁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뻐근하고 팔목이 욱신거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젠 기준을 하나 정했습니다. 내 몸이 허락하는 선까지만 움직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음에 하자. 오늘은 외식하자. 반찬은 조금만 하자. 그리고요, 이제는 부탁도 합니다. 밥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타줘. 설거지 좀 해줘. 쓰레기 봉투는 저기 있으니 챙겨서 나가줘. 이런 말들 예전엔 차마 못 꺼냈는데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집안일 분담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래도록 자식을 사랑하려면 내 건강도 내 기분도 지켜야 하니까요. 이제는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돌보면서도 충분히 따뜻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자식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내 밥상이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내 웃음이 사랑입니다. 한때는 내 손이 다 해줘야 마음이 놓였지만 이제는 내 말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자식들이 오는 게 기다려지는 날, 그런 날이 자주 오기 위해선 이제는 나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사랑의 표현은 조금씩 다르게 익어가는 법이지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문장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부모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 내려놓고 이 삶의 후반전에서 나를 위한 날들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먼저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움직이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은 여전히 간절하지만 그 마음이 내 건강을 해치는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즘 들어 부쩍 많은 분들이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움직여 왔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허리를 굽히며 청소하고 주방에서 장시간 서서 일하고 그 손목과 어깨, 허리와 무릎이 버텨낸 세월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이제 좀 쉬자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자 오래도록 사랑을 지켜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설거지가 좀 쌓였더라도 먼지가 눈에 띄더라도 그 시간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쉼입니다. 바로 그 쉼이 내일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또 하나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세대 차이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혹은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고치려 하거나 이해하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그 시대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우선하고 표현에 솔직하며 부모니까 당연하다는 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걸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감정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조금씩 거리를 두며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 그건 바로 자기 삶을 되찾는 일입니다. 언제부턴가 자식 키우는 게 전부였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손주 챙기고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내 이름을 불러도 좋습니다. 그 이름으로 뭐든 시작해도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면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배우고 심지어 인터넷 강의도 듣습니다. 어느 분은 80이 넘은 나이에 뜨개질을 배우고 어느 분은 노래교실에 다니며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부끄럽고 낯설기도 하겠지만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몸이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자식입니다. 내가 이러다 자식한테 짐 되는 거 아닐까? 이러다 애들 마음 고생시키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숨기게 되지요. 하지만 정작 자식들이 바라는 건 부모가 아프지 않고 지금처럼 씩씩하게 살아계시는 겁니다. 자식들을 위한 진짜 효도는 너무 헌신하거나 몸을 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건강하게 내 삶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가끔은 자식 말 한마디에 서운하기도 하죠. 그럴 땐 노래 한 곡 틀고 조금은 내 마음을 달래보세요. 트로트든 옛 가요든 내 감정에 위로가 되는 음악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눈물이 나면 잠깐 흘려도 괜찮습니다. 참는 것보다 흘리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고맙다가도 서운하고 보고 싶다가도 피곤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이해하려 하지 말고 모든 걸 받아들이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만큼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죄책감 없이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보세요. 누구보다 잘해온 당신이기에 지금부터는 더 당당하게, 더 편안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껏 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사랑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가끔은 말하세요. 나는 지금이 제일 좋다고. 지금은 남이 아닌 내 삶이 주인공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당신만의 값진 계절입니다. 노후 다큐는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